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어떤 좋은 기회가 행운처럼 나에게 찾아오길, 그리고 무언가를 행동할 좋은 타이밍이 마련되길 기다리곤 하죠.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전곡을 찔렸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인 한 명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Stop waiting for the right time. Time isn't waiting for you. 라는 문구였습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 Time isn't waiting for you.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죠. 가을 개벽을 향해서 시간의 화살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바로 지금이 내 몸을 빛으로 채워나가야 할 그 때입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이름 모르는 놈의 병이 생기면 약도 없으리라. 가을 개벽기에는 선천 5만 년 누적된 원한의 살기와 가을 추살 서리빨이 합세하면서 알 수 없는 병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직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의 조화법을 통해서만 나와 가족들이 가을 개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조화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내 몸에 꽉 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구 환경이 8개 지표 중 7개에서 위험구역으로 들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대, 암스테르담대 등 연구진이 모인 지구위원회는 5월 3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연구진이 기후와 대기오염, 비료 남용에 따른 수질오염, 지하수, 담수, 미개발 자연환경, 전반적인 자연-인공환경 등에서 8가지 지표를 설정해 그 정도를 조사했더니 이 대기오염을 제외하고 모두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약 3분의 2가 하천과 강의 흐름이 20% 이상 막히면 안 된다는 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보충되는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빨라야 하는 지하수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위험 수준에 다다랐지만 지구 차원에서는 아직 유일하게 위험구역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 이비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대부분의 지구 시스템 경계에서 위험구역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 관리들에게 국가안보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6월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국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고한 뒤 최악의 경우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심지어 위험한 폭풍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셰마오숭 선임연구원은 시진핑의 최근 발언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에서 장밋빛 환상을 갖지 않게 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중국의 해양 경제 벨트를 파괴하거나 핵 전쟁이나 중국의 에너지, 금융 및 식량 공급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제어되는 미 공군의 드론이 모의 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을 지닌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한 사례가 영국의 한 학술회에서 소개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6월 2일 보도했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영국의 왕립항공학회가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 전투 및 우주 역량 회의에서 미 공군의 AI 테스트 및 작전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이 AI 드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최근 시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AI에게 적 방공체계 무력화의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AI 드론의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위치를 식별해 파괴하라는 세부 명령을 내리고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해밀턴 대령은
AI는 위협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인간이 위협을 제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그러자 AI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조종자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사례가 윤리와 AI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AI나 머신러닝 또 자동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AI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 시험은 가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사례는 AI가 인간을 명령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 생생 라이프입니다. 증산도 도전은 인류 미래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대도의 원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후위기, 또 바이러스의 공격 등 끊임없이 덮쳐오는 병란의 현재 상황과 그 해답을 도전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송정환 교육위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담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경전 종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병난 극복하는 그 실제적인 공부, 정말로 누구보다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체험하면서 가을 계백의 진리를 원전, 유일한 천지의 원전 도전을 직접 함께 읽으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동서 사상사에서 풀리지 않는 인간의 이 깨달음의 문제, 순수 이성의 문제, 인간이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느냐, 진리 체득의 문제, 동서의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문화사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궁극의 정법, 진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도전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 갈급종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작은 도전을 봐요. 작은 도전은 창문가에 앉아서 아침에 수행을 하고 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바나 뭐 걸치고 앉아서 이 작은, 요건 이제 생활도전인데 너무 가볍고, 이건 이제 2단 편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빼고 가게 내가 이 도전을 읽으면서 오늘 강도갈 성구도 내가 이제 펴서 여기다 붙여놓고서 이걸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어디 갈 때도 차 안에서 읽을만 하고, 또 큰 도전을 안고 이런 그 대형 도전을 안고서 여기에 숱하게 여기다가 뭐를 붙여놓고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이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이 도전 강도 축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도전 어떤 책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환국배달 조선 이후 9,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천지를 올린 삼신상제님의 진리법전, 새우주를 열어주신 새진리, 새문화 원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인류 문명사 총체적인 대변혁, 이 병난 문화 진리 법전이다. 유일한 진리 원전이다. 그 다음에 이 후천 조화 문명, 이걸 조화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병난을 지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 문명은 무슨 뭐 첨단 문명이니 뭐 제5의 뭐 혁명이니 뭐 AI 문명이니 그런 게 아니고
조화 문명이다. 가을철 조화 문명, 후천 지상 선경 문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9,500만 년 지상 선경을 건설하게 된다. 도전 출간의 역사적 의미와 도전 출간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인류 문명사의 일대 대사건인데 제1의 대사건이다. 궁극의 인류 문화사의 축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류 문명의 첫 번째 경전과 마지막 경전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는 9,000년 전 환국의 천부경이고, 천부경은 환국, 배달, 조선 그 이후로부터 그 전수한 이들의 역사 과정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천부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한국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천부경을 모르고 그거 암송할 줄 모른다 하면 그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아직 뭔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그 최종,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를 총체적으로 다 진리 진액을 거둬서 앞으로 새 우주를 여는 새 문명을 건설하는 유일한 이 가을철 문명의 이 문화 진리 대경전이 바로 이 도전이다. 도전은 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전으로 했냐? 본래 이 전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집, 법전이다, 뭐 원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어 자체가 책을 엮어 가지고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저 높으신 신에게, 높으신 그 왕님에게 이렇게 바친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주인은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도가 있으면은 그 원주인 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주의 유일하신 바로 이 3계, 천계, 지계, 인계, 신계, 신명계, 인간계, 신명계, 이 3계 우주의 원주인, 아버지 천주님, 뭐 상계님이라 하든 도솔천 천주님이라 하든 그 한 분의 진리는 그분이 내려보내신 석가공자 예수의 진리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경과는 다른 유일하신 아버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님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가을천지 도통문을 열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도경이나 같은 진리 수준 계열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 진리 원전이다 해서 도의 원전 도전이다. 지난 시간에는 가을 개벽의 손길인 병난에 대해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난이란 천지에서 쓸만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대사건입니다. 우주의 환절기인 가을 개벽기에 지난 역사 과정에서 나 자신이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며 인간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혹은 선천상극의 이치에만 쫓겨 죄를 지으며 옳지 못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병난으로서 총체적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월장경에서는 말법의 시대에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라고 하였으며, 기독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는 전쟁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몰려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거대한 도시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교감 남사고 선생은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이며 그 병으로 앓아 죽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 계곡을 메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병난 상황을 묘사한 경전이나 예언서들은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병난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병난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을 구원의 법방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병난은 가을 개벽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가을 개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을 개벽의 전모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증산도 도전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인간 삶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전하며 아울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리 의혹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도전을 읽어야 가을 개벽을 알 수 있고 병난을 이겨내는 법방도 알 수 있습니다. 도전은 가을 개벽길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병난 극복의 지침서이자 매뉴얼입니다. 종사님께서는 도전을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의 진리 법전이자
통치법전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 또는 제라고 하며 상제님의 우주 통치법을 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란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앞으로 개벽을 넘어 새롭게 열리는 가을 우주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며 가을 우주를 살아갈 모든 인간과 신명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도전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신 삼신 상제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내려보내신 기존 성자들의 말씀책인 성경, 불경, 사서삼경과 같이 성자들의 말씀이란 뜻에 경자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종사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도전이 나오게 된 것은 인류 문화사의 제1의 대사건이며 인류 문화사의 가장 성스러운 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닦아 우주와 하나 된 성숙한 인간이 되어 후천 가을 우주를 건설하고 가을 우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삶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선천 5만 년 윤회와 윤회를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상제님의 강세이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담고 있는 도전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며 제1의 경전인 천부경으로부터 시작된 경전의 역사가 도전을 통해 최종 완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부경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만 전수된 인류 최초의 경전이며 도전 역시 한민족의 혈통으로 오신 상제님을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경전의 역사가 한민족에서 시작하고 한민족을 통해 매듭지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 한민족이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부터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신교 문화의 종주국이며 하나님 문화의 큰 집이기 때문입니다. 증산 상제님의 도는 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생을 외치는데 그 상생이란 단어의 출처가 바로 증산도입니다. 우리가 상극의 세상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곧 닥쳐올 대병난을 함께 넘어 만들어낼 새 세상, 상생의 세상에 대해 함께 도담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증산도 도전을 처음 펼치고 나서 바로 덮을 수 없었다. 설레임에 밤새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나침반, 진리의 나침반이 되는 도전을 다시 한번 정독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책을 필사하면서 힐링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오늘은 도전 11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필사를 하면서 깨달음의 시간 가져야겠다는 생각 또한 드네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비염구와 축농증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수행 시간이 이어집니다. 도통 문화의 진리 비밀 코드를 담고 있는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의 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양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이 밝아지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도사님께서는 진선미 의식을 실천해서 참된 마음으로 선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큰 마음을 가지면 영안도 밝아지고 천지와 하나 된 삶으로 간다. 그러나 화를 내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삶은 영안을 자꾸 어두워지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몸도 마음도 빛으로 채워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염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수행에 앞서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상제님, 태어령님께 내려받아 손가락에 감겨있는 조화광채와 율려삼신이신 마고 할머니께 전수받은 우주빛꽃 설료화로 비염을 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이제 병증이 심할 때는 눈과 얼굴의 피부 가려움까지 이제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점막, 즉 코점막은 코로 들여마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호흡기가 자극을 받지 않게 그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먼지나 동물의 털, 그리고 꽃가루 등을 이걸 걸르고요. 그 다음에 콧물을 분비시켜서 코점막에 붙은 이물질을 씻어갖고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제 그 일상적인 양상에 따라서 급성 비염, 그다음에 만성 비염, 위축성 비염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흔히 우리가 코감기라고 하는 감염성 비염이고요. 그다음에 만성 비염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데요. 자, 이 비감염성 만성 비염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알레르기입니다. 자, 알레르기 이외에도 해부학적인 원인과 호르몬 이상,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또 뭐 약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뭐 불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비염이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영양과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반복적인 이제 비염이 생기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비염을 살펴보면요. 자,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데,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50%가 되고요.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75%에 이릅니다. 또 이제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꽃가루, 곰팡이,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 그리고 이제 곤충 부스러기, 뭐 음식, 그다음에 약물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의해서 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뭐 미생물에 노출된 경험이 너무 적어갖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봄에도 증상이 심해지만 가을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수목 꽃가루보다도 가을철에 이 잡초 꽃가루가 비염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봄과 가을처럼 이 환절기의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지금 일교차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고,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감기 환자의 콧물은 시간이 갈수록 누런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감기보다 알레르기 비염의 지속 기간이 이제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기는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전이 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증상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은
알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증상은 보통 찬바람에 이제 발작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제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맑은 콧물이 나오고, 이제 심해지면은 눈과 이제 코가 이제 가렵고 피부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더 심각할 때는 쇼크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활 습관으로서는 일단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소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다음에 환기와 청소를 자주 하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후성 비염이 있는데, 자, 이런 비염들이 이렇게 만성화되어 갖고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진행이 되면은 코 안의 점막이 두꺼워지고, 심하면은 코 가운데 뼈인 갑개골까지 두꺼워지는데, 이것을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자, 점막이나 뼈가 두꺼워지면은 이게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코막힘이 이제 악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할 때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맑은 콧물과 그다음에 재채기, 그리고 이제 코나 눈을 비비는 증상이 더 이제 심한 데 비해서 비후성 비염은 콧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코막힘이 주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축성 비염이 있는데, 보통 비염이 이제 콧물이 많은데, 이 위축성 비염은 이제 코 속이 너무 건조해서 콧물이 나지 않는 그런 비염입니다. 자, 위축성 비염은 주로 성인에게 발병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중 첫 번째 원인은 코 안의 점막이 습도 조절을 못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코 안에는 이제 비강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고, 비강 측면에는 비갑계라고 하는 늘어진 콧살에 점막이 있습니다. 자, 이 비갑계 점막은 적당한 양의 이제 콧물로 이제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비갑계 점막이 줄어들면은 이제 코 안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위축성 비염을 앓게 됩니다. 자, 위축성 비염 환자들은 이제 코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시린 느낌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면은 노란색 혹은 초록색의 코딱지가 생기고 코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코피도 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코뿐만이 아니라 목에서도 건조함과 이물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시에 위축성 비염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에서 나는 이 악취는 자기 자신은 이제 비염 때문에 정작 그 냄새를 잘 못 맡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그 악취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축성 비염은 비강 일부에서 흐름이 정체되고 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승화강으로 몸의 순환을 활성화시켜 갖고 몸속에 독소하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체온 조절력을 길러서 코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회복하면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비염 이제 환자의 상당수는 우리가 만성적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비염이 심하다고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비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비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다른 질환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비염을 오래 앓은 환자 중에는 두통하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늘상 두통을 앓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수면 장애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성 비염이 큰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5.8%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비염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2배가 높은 그런 숫자고요.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은 7배의 차이를 보일 만큼 비염은 수면 장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비염은 이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이제 미치는데요. 가끔 이제 비염을 치료하면은 잠을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키도 더 잘 크고 또 성적도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학생 1,109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비염이 없는 아이들은
성적 우수가 27%, 보통이 65%, 미흡이 8%인데 반해서 비염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성적 미흡이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염 치료를 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비염을 오래 앓은 분들은 거의 후각 소실, 감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후각은 이 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후각 신경세포가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편도체, 그리고 또 기억의 저장소라고 불리는 해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특정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시 약과대학의 시오다 세이지 교수는 기억과 냄새에 관한 정보가 대뇌 폐질의 같은 부위에 입력된다라고 하면서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후각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각 기능이 떨어질수록 치매의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자, 2018년 1월 미국 노인의학지에 실린 논문에는 박하, 생선, 오렌지, 그리고 장미, 이제 가죽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5종류의 냄새 가운데 하나도 구별 못하는 사람은 5년 뒤에 거의 모두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각 기능이 10%가 떨어지면은 치매 위험은 19%가 증가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 감각 기능 이상을 인지장애보다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각이 소실이 되거나 후각 감퇴가 되면은 치매를 알리는 조기 신호이기 때문에 만성 비염 환자들은 이런 부분들도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이외에도 만성 비염은 뭐 결막염, 이관염, 중이염, 인후두염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비침과 설료화로 이 비염에 대해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볼 텐데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염은 우리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자, 비염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약을 먹어도 장기간 먹다 보니까 약에 내성이 생기기도 해서 비염이 이게 불치병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염은 이 체질과 면역 등 평소 건강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면서 비염을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화 광채와 설료화로 치유 수행을 할 때에는 관련 부위에다가 비침과 설료화를 제대로 꽂으면서 치유 수행을 하면은 더욱 효과가 상승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비전정이라고 하는 비강의 전반부가 있고 또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이 하비갑계인데 여기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2개의 콧구멍을 이용해서 쉬지 않고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한쪽 콧구멍씩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쉽니다. 자, 그때 숨을 쉬는 콧구멍의 비갑계는 이게 팽창이 되고요. 숨을 쉬지 않는 콧구멍의 비갑계는 수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조하거나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팽창된 비갑계에 피가 몰려갖고 더 많이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한쪽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염 치료를 할 때 하비갑계만 이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코 안에 상중하, 비갑계 모두를 우리가 비침과 설료화를 심고서 그렇게 이제 치유 수행을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밸브는 코 안에 빈 공간 중에 위쪽에 위치한 좁은 길입니다. 이 비밸브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코막힘, 그다음에 입마름, 그다음에 수면장애, 뭐 편두통 이런 것을 유발을 합니다. 이 비밸브는 외비밸브, 내비밸브로 다 나누는데 자, 이곳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합니다. 또 비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는 코 안에 염증성 조직이 용종, 즉 이게 물혹으로 자라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표면이 물주머니처럼 매끄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마귀가 난 것처럼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뭐 이비인후과에서 코 내시경을 하면은 금방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물혹이 있는 분들은 이 물혹을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성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비갑개골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인 부신과 생식샘에도 역시 여기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합니다. 자, 부신은 이렇게 보면은 좌우 콩팥 위에 이 고깔모자처럼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3cm에서 5cm 정도의 이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샘은 남성은 고환이고 여성은 난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코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폐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코의 기능은 결국 폐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코의 건강이 보장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자, 한의학에서는 폐개교 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폐는 코를 통해서 입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런 이제 뜻이죠. 즉, 폐가 호흡을 할 때마다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그 구멍이 바로 코기 때문에 코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폐의 활동을 돕는 보조적인 기관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폐의 기능이 원활하면은 코의 기능도 순조롭고, 또 폐가 상하게 되면은 기능이 약해지면은 코의 기능까지 장애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 반대로 코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코가 본래적인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폐가 코의 역할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폐주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폐가 코를 주관한다. 자, 그렇게 해서 폐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침과 선료화를 이제 코뿐만이 아니라 폐에도 같이 꽂아줘야 하는데요. 자, 왼쪽 폐와 오른쪽 폐로 나누어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아주 치유 효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염은 우리가 근본적인 나의 건강, 이 면역력과 체력 강화, 그리고 이제 체질 개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정단 강화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과 체력을 강화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비침과 선료화를 꽂아서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나의 몸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염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폐가 튼튼해지고 활성화되면 코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신선수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비염이 자가치유되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나를 자가치유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명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합이질 내 안에 재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그래서 율려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5,000년 전 마구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에 율려의 조화빛을 채우며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끊고서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셔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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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바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인데요.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천상의 기운을 받으며 도통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 충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매일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한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릴 때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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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막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먼저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이제 조화광채와 설려화로 비염과 축농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비염은 코에 생긴 염증이며 축농증은 미간과 눈 아래 비어있는 공간인 부비동에 콧물이 쌓이는 병입니다. 코와 기관지 그리고 폐를 위주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꺼번에 찔러 넣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지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찔러 넣습니다. 이제 왼쪽 폐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꺼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폐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꺼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생각으로 빛판을 만듭니다. 왼쪽 폐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이번에는 오른쪽 폐 전체를 감쌉니다.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기관지를 감싸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에 작은 설려화 3송이를 심습니다. 기관지에 원본 크기의 설려화 2송이를 심습니다. 왼쪽 폐에 원본 크기의 설려화를 3송이 심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폐에 원본 크기의 설려화를 3송이 심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한 송이가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내 지하도래 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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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내 지하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내 지하도래 훔니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내 지하도래 훔니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내 지하도래 훔니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지하도래 훔니 합리
이제 다시 설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녀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지웅 지태우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지 대울 천사문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모든 인간도 태어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별에 태어난 궁극의 이유는 후천 가을철 열매를 맺는 빛의 인간꽃을 피우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참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일일신 오일신 그 정성으로 인간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토요일에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수행센터에 방문하시면 수행법사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